오늘 해머니쇼에 출연한 알렉스 페레이라는 경기가 계속됐다면 시리간의 체력이 바닥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브디는 다시는 내 주변에 얼씬도 못할 거고 내 경기에 심판을 맡는 일도 없을 거야. 난 더 큰 비극이 벌어지는 걸 막고 싶을 뿐이야.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리매치뿐이야.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반칙 없이 싸울 기회를 원하는 거지. 사람들은 반칙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시릴이 사람을 죽이는 지경에 이르러야 그제야 조치를 취할 건가? 경기가 계속됐다면 시릴은 버티지 못했을 거야. 걔는 투지가 없거든. 눈을 보고 알 수 있었어. 그리고 난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느껴. 사람들은 시릴이 승리를 자축하느라 바닥에 누운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야. 걔는 너무 지쳐서 누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끝내려고 그런 공격들까지 날린 거지. UFC 측에 이미 리매치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했어. 경기가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하던 참이었는데 반칙 공격을 비롯한 여러 일이 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쳤지. 내가 헤비급이 몸에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리매치를 요구하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리매치야.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가능하다면 9월쯤 다시 싸우고 싶어. 또한 경기 결과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 걔가 챔피언이라면 그냥 챔피언으로 두면 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고 나는 안 좋은 결과를 겪을 때마다 늘 더 강해져서 돌아왔어.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리매치야. 공정하고 깨끗하게 싸울 기회를 얻어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어. 시리간이 고의로 반칙성 공격을 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난 경기에서 상대를 다운시키면 먼저 상황을 살피고 규정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찾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시릴은 그냥 어떻게든 경기를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 어쩌면 겁을 먹고 감정적으로 흔들린 나머지 빨리 경기를 끝내고 싶어하는 걸 수도 있고 상대를 다운시키고 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니시만 노리고 반칙인지 아닌지는 심판이 알아서 판단하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리고 그게 통한다는 걸 아니까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야. 또한 허브딘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내 생각에는 이제 걔도 물러날 때가 됐어. 이미 할 만큼 했다고 봐. 일반적인 직장에 비유하면 너무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해왔고 이제는 그게 업무 수행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야. 걔 때문에 누군가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돼. 내가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조시오킥과 싸울 생각이 있느냐는 헬원이의 질문에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난 상관없어. UFC와 계약한 선수니까 누구를 붙여주든 싸울 거야. 한편 MMA 부상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의사 중 한 명인 브라이언 서터러가 시리간의 후두부 가격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서터러는 페레이라가 헬와니 쇼에서 후두부를 적어도 3-4차례 맞았고 헤비급에서 그런 공격은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말한 영상을 함께 올리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머리 뒤쪽이나 목 뒤쪽을 가격하는 게 금지된 이유는 척수와 경추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야. 두개골 뒤쪽 자체가 특별히 약한 건 아니야. 우리가 우려하는 부위는 두개골 아래쪽과 목 윗부분이야. 한편 해머니쇼에 출연한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는 저스틴 게이츠와 일리아 토프리아가 리매치를 치를 경우 같은 결과가 나올 걸로 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일리아가 제대로 된 방식으로 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해. 이번 경기를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을 거야. 리매치에서는 일리아가 이긴다고 봐. 그렇다고 저스틴을 깎아내리는 건 전혀 아니야. 일리아가 괜히 탑독이었던 게 아니잖아. 일리아가 너무 서두르지 않고 조금 더 적절한 거리에서 싸우면서 평소처럼 좋은 함정을 깔고 경기를 풀어간다면 결국 저스틴을 잡아낼 거라고 생각해. 내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간 게 패배의 원인이었어. 하지만 저스틴 게이츠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걔 커리어를 한번 봐. 통합 챔피언 벨트를 차지할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백악관 대회에 엄청난 언더독으로 출전해 완벽한 경기를 펼치고 승리했잖아. 그게 이 이야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정말 대단하고 저스틴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 난 당연히 두 선수 모두의 팬이야. 일리아의 빅팬이기도 하지만 저스틴이 해낸 일은 정말 대단했어. 진심으로 축하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다니엘 코미어가 UFC 백악관 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X계정이 해킹당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코미어의 X계정에는 에릭 트럼프가 경기 조작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는 내용의 DM 캡처가 올라와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코미어는 오늘 공개한 영상을 통해 당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밝혔습니다. 일요일에 UFC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UFC 소셜미디어 담당자 2명이 나한테 방금 네 얘기를 하고 있었어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라고 물었더니 너랑 에릭 트럼프 얘기라는 거야. 나는 나랑 에릭 트럼프가 왜? 라고 했지. 얘들아, 그때가 일요일 저녁 6시 30분이었어. 그 게시물이 얼마나 오래 올라가 있었는지도 언제 삭제됐는지도 전혀 몰랐어. 누가 내 트위터 계정을 해킹했든 그런 내용을 올렸다가 다시 지운 거야. 사람들이 그걸 진짜로 믿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지. 난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아. 그런 대화에 응하지도 않을 거고 설령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해도 그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계정이 해킹당한 게 분명해. 방송 중에도 누군가 내 계정으로 계속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어. 내가 직접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한가 라는 글을 올리기는 했어.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니까. 첫째, 나는 원래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 둘째, 나는 그 경기를 중계하러 실제로 백악관에 들어갈 예정이었어.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 그 경기를 중계하기 직전에 왜 그런 짓을 하겠어. 거기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마주칠 걸 뻔히 아는데 말이야. 전혀 말이 안 되잖아. 지난 이틀 반 동안 트위터 측과 계속 연락하면서 계정을 되찾으려고 했고 오늘 아침에야 겨우 다시 접속할 수 있게 됐어. 난 역사적인 대회를 중계하는 와중에도 누군가 내 계정으로 말도 안 되는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있었어. 솔직히 이 일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어. UFC와의 문제는 아니고 스폰서들과의 문제야. 최근 스폰서들과 나눈 대화가 지난 몇 년간 나눈 것보다 더 많을 정도야. 이제는 이 일 때문에 스폰서들한테 직접 연락까지 받고 있어.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야. 에릭 트럼프는 나한테 다가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할 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건넬 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에릭 트럼프는 나를 몰라. 트위터에서 누군가 DM을 주고받으려면 서로 팔로우해야 하잖아. 근데 우리는 어떤 소셜미디어에서도 서로 팔로우하지 않아. 난 에릭 트럼프를 팔로우하지 않고 에릭 트럼프도 나를 팔로우하지 않아. TMZ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데이나 화이트는 게이시전에서 일리아 토프리아가 보여준 터프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터프한 아이야. 1라운드가 끝난 뒤부터 눈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히 보였어. 공격을 맞은 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눈을 가리기 시작했는데 눈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 같았지. 그 뒤 몇 라운드 동안 저스틴이 계속 일리아에게 큰 데미지를 입혔어. 그러다 의사 3명과 심판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도 있었지. 일리아는 정말 경기를 계속하고 싶어 했어.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일리아가 그 라운드도 이겼던 것 같아. 결국 일리아의 코너가 경기를 중단시킨 것 같은데 잘한 판단이었다고 봐. 또한 데이나 화이트는 자신의 아들이 UFC 백악관 대회를 직접 관람한 뒤 등에 성조기 문신을 새기고 싶어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큰아들이 연락해서 이러더라고. 아빠 나한테 화내거나 뭐라고 하지 마. 근데 등에 성조기 문신을 새기고 싶어. 그래서 내가 씨벌 넌 절대 등에 성조기 문신 못 새겨 라고 했어. 내가 모든 색깔의 성조기 티셔츠를 사줄 테니까 평생 매일 입고 다녀도 좋아. 하지만 문신은 절대 안 돼 라고 했지. 그래도 이번 경험을 통해 내가 바랬던 게 바로 그런 거였어.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 모두가 하나가 되고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미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길 바랬거든. 한편 해원 이슈에서 코너 맥그리거는 마이클 챈들러와의 경기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때 훈련 캠프에서 잠시 집중력을 잃었던 이를 통해 교훈을 얻었고 이후 훈련 방식을 바꿨어. 예전에는 늘 특정한 방식으로 훈련했는데 그러다 몸 어딘가가 다쳐 한동안 훈련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지. 지난번 챈들러와의 경기가 잡혔을 때는 경기까지 약 3주 남은 시점에 UFC 촬영팀이 찾아왔어. 보호 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가볍게 스파링하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돌아가던 중 발차기를 던졌고 발이 상대의 엘보에 부딪히면서 새끼 발가락이 부러졌어.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팠지. 경기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통증도 굉장히 심했어.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다친 상태로 경기에 나갔다가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결국 경기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결과도 감수해야 했어. 대신 그 일을 교훈으로 삼았지. 이제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팀원 모두가 어떤 종류의 훈련 세션인지 정확히 알고 들어가도록 하고 있어.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강도와 목적의 세션인지도 서로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는 훈련 영상이나 계획을 많이 공개하지 않을 거야. 소셜미디어가 주는 순간적인 도파민 자극도 멀리 하려고 해. 7월 11일 옥타곤 안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걸 보여주고 내가 말했듯이 이 선수들이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증명할 거야. 또한 여전히 챔피언 벨트를 노리고 있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물론 벨트를 노릴 거야. 게이츠는 잘 풀리는 날에는 괜찮은 선수지만 안 풀리는 날에는 정말 형편없어. 난 걔를 충분히 수월하게 이길 수 있다고 봐. 게이츠를 마음껏 두들겨 패고 싶어. 이 싸움과는 이미 히스토리도 있잖아. 그 경기는 웨터급에서 하면 돼. 지금 이 싸움이 나와 같은 아일랜드인과 싸우는 건 알아. 나도 걔와 함께 훈련해봤고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야. 그래도 나는 누구와든 싸울 의량이 있어. 게이츠는 이 싸움이든 상관없어. 이어 맥그리거는 맥살로웨이 전 이후 7일 다음 경기 일정까지 이미 UFC로부터 전달받았으며 해당 경기는 2027년 4월로 잡혀있다고 밝혔습니다. 내 경기 날짜는 2개 다 받아놨어. 일단 7월 11일에 싸우고 그 다음 경기는 UFC가 언제 잡아줄 것 같아? 내가 언제 다시 옥타곤에 들어갈 것 같냐고. 2027년 4월이야. 이미 확정돼 있어. 거의 1년 뒤잖아.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 결국엔 나도 뭐라고 그냥 계약서부터 내놔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지. 상황이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야. 한편 시리간과 알렉스 페레이라의 경기에서 불거진 후두부 가격 논란에 대해 마이클 비스핑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내 생각에 시리간의 피니쉬는 100% 합법적이었어. 난 심판들과 직접 얘기해봤고 최근 디 얼티밋 파이터의 코치로 참여했을 때도 현장에 있었어. 경기가 아마 12번 정도 열렸는데 모든 룰 미팅에 참석했지. 게다가 한때는 내가 UFC 역사상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파이터였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많은 룰 미팅을 경험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하려는 거야. 시릴이 페레이라를 다운시켰고 페레이라가 쓰러지자 엘보를 계속 퍼부었어. 우선 상대를
엘보나 펀치로 가격하는 도중에 그 사람이 계속 움직인다면 상대가 움직여서 공격이 반칙 부위에 들어간 것까지 공격한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말하려는 핵심은 그게 아니야. 심판이 선수 대기실에 들어와 룰 미팅을 할 때는 케이지를 잡는 반칙과 경기 중단 기준을 설명해. 당연히 눈찌르기 규정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후두부 가격 규정도 설명하지. 룰 미팅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해. 심판이 들어와 손으로 이 부위를 짚어주는데 주먹 하나로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좁은 부위야. 이곳을 목덜미라고 해. 목덜미는 두개골 아래 머리카락이 끝나는 지점과 목이 만나는 아주 좁은 부위야. 이 부위는 합법적인 가격 부위야. 여기도 합법이고 이쪽도 합법이야. 하지만 두개골 바로 아래 정중앙 머리카락이 끝나는 지점과 목이 만나는 이 부분은 반칙 구역이야. 왜냐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지. 척추와 뇌가 이어지는 곳이거든. 후두부라는 표현은 복싱에서 가져온 거야. 규정이나 체육위원회 시스템도 복싱에서 가져왔고 과거에는 심지어 판정단도 복싱 출신이었어. 그래서 오랫동안 말도 안 되는 판정이 많이 나왔던 거지. 물론 지금은 제대로 교육받은 전직 MMA 선수들도 있고 체육위원회도 MMA를 훨씬 잘 이해하고 있어. 하지만 복싱에서 넘어온 용어는 여전히 많아. 후두부도 그중 하나고, 후두부라고 해서 머리 옆쪽이나 머리 뒤쪽 전체를 뜻하는 건 아니야. 정확히는 여기 두개골 아래쪽에 목덜미 부위를 말하는 거야. 시리간이 적중시킨 공격 중이 목덜미 부위에 들어간 건 하나도 없었어. 목 뒤나 규정상 반칙으로 보는 후두부를 가격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일부 공격이 그 부위에 가까이 들어갔다고 해도 앞서 말했듯이 페레이라가 계속 움직였기 때문이야. 몸을 움직이며 빠져나오려 했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잖아. 난 알렉스 페레이라의 커리어를 정말 존중하고 높이 평가해. 하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걔가 틀렸어. 정정당당하게 패한 거야. 그래도 페레이라에게는 경의를 표해야 돼.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고 수많은 공격과 큰 데미지를 견뎌냈어. 언뜻 보면 머리 뒤쪽처럼 보이는 부위에 엘보를 여러 차례 맞고도 다시 일어섰지. 하지만 규정에서 말하는 후두부는 정확히 목덜미 부위를 뜻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용어 자체가 부정확해. 현실적으로는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어. 사람들이 그냥 편의상 후두부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야. 한편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저스틴 게이츠의 코치 트레버 위트먼은 게이츠가 상대 선수의 커리어 자체를 바꿔놓는 파이터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리아가 경기에서 얼굴에 멍이 든 모습조차 본 기억이 거의 없어. 그만큼 저스틴의 펀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저스틴은 상대 선수의 커리어를 바꿔버리는 파이터야. 토니 퍼거슨의 커리어도 완전히 바꿔놨잖아. 또한 일리아가 게이츠전을 앞두고 미리 승리를 자축하는 파티를 연 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리아가 경기 전날부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잖아. 그건 너무 오만한 태도였어. 이 세상에서 아무 노력 없이 뭔가를 거저 얻는 사람은 없어. 성공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물론 일리아처럼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하지. 하지만 세상은 가끔 마더퍼커일 때가 있어. 그래도 일리아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